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4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명장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파워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항시가 AI 스마트 어촌 신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 수산 업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수 1위가 전복으로 대표되는 폐류 양식에서 해조류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수출 호조 때문인데요.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남에서 물김을 양식하는 44살 이석호 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씨처럼 해남에서 소득 1억 원을 넘는 어업인은 11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8명이나 늘었습니다. 근래에는 거의 다 1억 이상을 버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말하기도 또 좋고 서로 자랑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김 수출액이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전남 어업인은 김으로 대표되는 해조류 양식 업종이 가장 많은 2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김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저희 전남의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크게 늘어났고 2,510어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고소득 어업인수 1위를 기록했던 폐류 양식의 위상은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폐류 양식의 대표인 전복의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굴비 판매 감소도 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함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영광의 가공 유통 어업인은 1년 사이에 34명이나 줄어든 1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업종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지만 지역별 고소득 어업인이 가장 많은 곳은 여전히 전복으로 대표되는 완도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 진도, 해남, 신안, 영광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의 외식 트렌드가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젊은 층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 일명 최애 지역으로 마포구가 급부상했습니다. 올해는 홍대, 상수, 합정 등을 포함한 마포구가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20대 젊은 층이 외식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 마포구가 급부상했습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자사회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외식 이용 순위에서 마포구가 20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조사에 비해 올해 20대를 포함한 젊은 층은 홍대, 상수, 합정 등에 있는 마포구를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마포구는 2019년 대비 2024년의 외식 이용 비중 증가폭이 2.7%포인트로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도 꼽혔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찾는 마포구에 방문해 뜻깊은 시간 갖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을지 자유의 방패 대테러 종합훈련을 민관, 군경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상암 DMC에서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민관, 군경이 합동으로 펼친 훈련은 국가중요시설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유관기관 통합 상황 조치를 중점으로 훈련했습니다. 종합훈련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군은 거수자 추적 및 경멸, 폭발물 탐지를 진행하고 마포경찰서는 주민 통제, 원점 보존, 거수자 추적 및 검거를 담당했습니다. 또 마포보건소와 마포소방서는 환자 구조 및 구급을 진행하며 펌프차도 동원돼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21일 이뤄진 마포구 민관 군경 대테러 종합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동대문구가 구민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한가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제33회를 맞이하는 구민의 날 기념 행사가 배봉산 근린공원 열린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자매결연지의 축하 영상 상영과 기념식, 구민상 시상식, 구립여성합창단의 축가 등이 진행됩니다. 기념식 후에는 추석을 맞아 구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도 진행됩니다.
같은 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구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한가위 직거래 장터 행사에서는 자매도시의 우수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사과, 배, 한우 등 지역 특산물과 명절 제수용품을 판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군은 구민의 날 행사와 한가위 직거래 장터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구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대비해 감염 취약시설 합동 전담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보건소와 감염 취약시설 관련 부서 합동으로 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합동 전담 대응반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모니터링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보건소와 감염 취약시설 간의 비상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홍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명장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9일 도시철도 1호선 대전 역사에서 숙련 기술자 자긍심 고취와 시민 소통을 위한 공간인 대전시 명장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장우 시장,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박희조 동구청장, 성광호 대한민국 명장, 김용희 대전시 명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엔 대한이용복지이용원 최종일 대표 등 대한민국 명장 6명과 가신모터스 김용희 대표 등 대전시 명장 13명이 헌액됐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3명의 15년 이상 경력 숙련 기술자를 대전시 명장으로 선정해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청주공항과 연계한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가 29일 시청에서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대전관광공사, 대전관광협의회와 함께 청주공항과 연계한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공, 교통, 관광제도 개선 및 협력 사업 지속 발굴, 기관별 홍보시설 및 수단을 통한 상호 지원 등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청주공항 내 1층에 꿈돌이와 대전여행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대전 야간 관광, 쇼핑 관광 주요 명소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파워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구시의 개학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어린이 교통안전의 핵심 기관장들이 직접 통학로 주변의 교통 환경을 살펴보고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지도하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SNS 포토존을 설치해 아이들이 직접 셀카를 촬영해 업로드하도록 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했고 교통경찰 복장에 도달수가 등장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선진 대국시대로 가자를 주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남구청 직원들과의 소통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 시장은 현재 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구의 우수한 주거 환경을 최고의 강점으로 꼽으면서 남구 직원들과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강은 대구시의 현안 사항뿐만 아니라 아침 루틴, 건강관리 등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구가 중심이 돼 대한민국이 선진 대국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구 직원들이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보건진료소에 이어 8개 보건지소에서도 슬기로운 걷기 생활, 스틱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틱 걷기는 허리와 무릎 관절에 주는 부담이 적고 자세 교정에 효과가 높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보건진료소 스틱 걷기에 107명의 주민이 참가해 마을 둘레길 등을 함께 걸은 결과 체지방은 감소하고 골격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둬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 스틱 걷기 교육은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8개 보건지소 만성질환 등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체성분 분석과 함께 전문 강사의 지도로 주 1회, 총 6회차에 걸쳐 운영됩니다.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잘 알려진 청일면 고시리 일원의 둘레길 보행로가 조성돼 주민과 방문객에게 개방됐습니다. 횡성군은 영화 속 장소로 널리 알려져 해마다 방문객이 찾아오는 고시리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둘레길을 조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워 방문객들이 둘레길을 온전히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군은 이 구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5km의 천연목재 데크길을 완성해 주민에게 공개했습니다. 고시리 둘레길은 구간 길이와 경사도가 걷기에 적당해 남녀노소 모두 꾸준히 애용하는 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충청북도 정부 예산이 총 9조 원 반영됐습니다. 충북의 정부 예산은 민선 8기 들어 8조 원을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9조 원대를 기록함으로써 충북 정부 예산 9조 원 시대가 개막됐음을 알렸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북의 핵심 현안 다수에 대해 의미 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조기 준공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 사업비 확보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위험지구, 풍수의 생활권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충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연계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4 중부 내륙 발전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발정책 소외에 따른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부 내륙 지역의 연계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연합뉴스 사장과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중부 내륙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손피켓 퍼포먼스, 중부 내륙 시대의 개막과 발전 과제 주제의 발표,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오송역 고가선로 아래 주차장 상부의 유휴 공간이 공익적 가치 창출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돼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충북도는 오송역 선화공간 활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개발 사업에 노력해왔으며 2024년 6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선화부지 일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송역 비주차장 일원에 공간을 조성해 도정 홍보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자원 재활용 실천 생활화를 위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보령시가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2대를 시범 운영합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과 자원 재활용 실천 생활화를 위해 홈플러스 보령점 앞 설치된 무인 회수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슈퍼빈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새마을 ODA 사업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지난 18년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국책화, 표준화, 국제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진정한 쉼을 즐기기 위해 어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AI를 활용한 스마트 어촌 공간을 완성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스마트시티 포항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23일 포항시는 국내 IT 시스템 및 IoT 기술 융합 글로벌 솔루션 선도기업 비즈허브와 AI 스마트 어촌 신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두 기관은 포항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성공 모델 발굴과 AI 스마트 가로등 시범 사업을 통한 살기 좋은 어촌마을 만들기에 협력합니다. 주요 협력 사항은 스마트 어촌 활력 거점 및 소규모 어촌 공간 조성 개발, AI 활용 스마트 가로등 시범 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등입니다. 한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한정된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촌을 대상으로 생활 플랫폼 및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작년 구룡포읍 구평리항과 청하면 이가리항이 선정됐고 올해는 호미곶면 강사 1, 2항이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4년간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시내 곳곳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보다 차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나 학교 등 100여 곳이 협약을 맺고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의 한 골목길. 길 양쪽으로 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보행자는 그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비좁은 골목길에 방치 차량들도 많이 있고 불쑥불쑥 튀어나올 순간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광주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등록 자동차 수 대비 주차 공간은 100%를 웃돌다 지난해 99.4%로 떨어졌습니다. 특광역시 중 자동차 수보다 주차장이 적은 곳은 광주와 대구뿐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학교와 교회 등 주차장 공유에 나선 시설은 지난해 말까지 143곳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공공 개방이 주차난 해소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제일 커요.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암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방화 용의자는 불이 나기 전 돈을 잃었다며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게임장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10여 초 만에 게임장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시 반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60대 중국인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게임장 안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내국인 4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안에 소사자 1명 있었고 그 환자분 4명은 이미 밖에 반대편 비상구로 대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숨진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장을 자주 드나들었던 이 남성은 불이 나기 전 최근 돈을 많이 잃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락실을 하다가 돈을 많이 썼어요. 너무 안 나와 보니까 1시간에 10,000원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숨진 남성이 게임장 문을 잠근 뒤 자신이 가져간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붙이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함께 해당 게임장의 불법 영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열린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정하고 주거와 생활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1조 5,496억 원으로 13개 중점 추진 과제와 148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일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시설 주변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여수시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금연구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24회 제주 해병대의 날 기념식이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참전용사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해병 혼탑 참배, 유공자 표창, 해병대가 재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정은 호국 영웅들이 염원했던 제주의 번영을 일궈내고 더 빛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외암 민속마을 지풀문화제가 충남 아산시에서 열립니다. 지풀문화제는 500년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인 외암 민속마을의 가을 황금 들녘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농경문화축제인데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아산 외암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지풀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전시, 경연대회 등이 열리며 전통 장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또 먹거리 장터와 저잣거리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산 외암마을에서 다가오는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침, 콧물이나 목이 칼칼하고 아픈 인후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럴 땐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따뜻한 생강차는 감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은 소염 성분이 들어있어 코와 목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유자차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를 예방하고 완화합니다. 도라지차는 기관지를 보호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도라지 속 사포닌 성분이 목 안 점막을 자극해 점액 분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목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